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포겟 부동산 시작합니다. 이번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무주택자의 스탠스에 대해서 영상을 종합적으로 찍어봤습니다. 이번 영상 중요하니까요. 꼭 집중해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전 정부가 너무 힘들었던 부동산이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걸고 내세웠는데요. 이번 정부에 맞춰서 우리 무주택자분들의 스탠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부동산에 있었던 DSR 추가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21년 7월부터 조기 시행을 하였고요. 1단계에서부터 현행 2단계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DSR이라는 것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본인의 연봉에 맞게 얼마만큼 돈을 갚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DSR을 40%로 규제를 하니까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 주택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한 1억 원 이상을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주택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주택 구입도 금지가 됐었고, 9억 초과 주택 보유 시 전세 대출 회수까지, 이러면서 부동산을 옥죄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된 규제와 압박으로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처지가 많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LTV까지 상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도 DSR까지 규제를 본다고 뉴스가 떴는데, LTV는 우리가 알다시피 80%까지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얘기를 했고요. DSR도 현행 40이지만 이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TV를 상향을 하는 것이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왜냐하면 LTV를 암만 풀어줘도 DSR에서 다 걸리기 때문에 DSR과 LTV를 동시에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SR 완화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도 우려가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LTV를 상향한다고 하면 너무 좋죠. 무주택자분들은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DSR까지 규제가 된다면 저소득층인 사람들도 주택을 좋은 걸로 갈아탈 수가 있다. 첫 번째, 무주택자 방향입니다. 자산을 파악해야 됩니다.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LTV 완화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고, 생애 최초는 LTV 80%, 그리고 1주택자나 나머지 분들은 70%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는 안 되죠.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상급지 이동 가능하죠. 이제 LTV 80까지 풀리면 좋은 동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시 무리한 대출은 금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DSR 규제 완화와 LTV 완화로 인해서 한 번 더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법령이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나 추후에 이 취등록세도 차등 완화할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가 완화하는 방향대로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주택을 마련하는 게 좋겠죠.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5억 76만 원으로 차례대로 얘기를 드리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이 돌파한 상태고요. 현재 기준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12억 6천만 원이 돌파를 했습니다. 전국 중위 가격이 5억을 넘었죠. 그러면 주택을 구입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지표상 참고가 되는 거죠. 지표상 참고를 하셔서 주택을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어떤 아파트를 가져가야 되냐고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축으로 갈 것이냐. 내가 신축에 들어가서 좋은 환경에 살면서 인프라를 누릴 것이냐. 요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구축입니다. 그냥 그렇죠. 지하주차장 있고, 구축들은 지하주차장과 이게 연결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서 걸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이 구축이고, 그리고 주변이 조금 낙후가 되어 있죠. 신축보다는 좀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건축이죠. 구축에 비해 너무 많이 낡았고 주변 인프라도 많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겠죠. 교통도 그렇게 썩 막
좋지가 않고 신축으로 갈 것이냐, 구축으로 갈 것이냐, 재건축으로 갈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겠죠. 신축의 장단점으로 따지면 일단은 2015년 이후의 아파트를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7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넘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구축이 아니라 요 정도 안에서는 신축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희소성과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항상 신축이 있는 동네는 구축과 재건축들이 가격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외부 환경이 너무 좋죠. 쾌적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본진 역할을 합니다. 내가 추후에 다주택자로 하려고 할 때 우리 집은 정말 좋은 거 하나, 그리고 재건축에 있는 거 하나, 뭐 아니면 재개발 지역에 하나,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구축에 비해 좀 비쌉니다. 그래서 현금이 좀 묶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은 매달 내야 되는 원리금 상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셔서 신축을 선택을 하셔야 되죠. 다주택자 태클을 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현금 흐름이 묶이기 때문에 다주택 태클을 타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릴 동안 주택이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 찾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희소성이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많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대부분 다 서울은 이 구축으로 이루어졌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5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신축 찾기는 사막에서 반을 찾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축의 장단점인데요. 대략 한 10년부터 29년까지 측정을 해봤고, 신축의 가격을 따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그 지역에 신축이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가격이 신축이 먼저 상승을 하고 구축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왜냐면 오래됐다 보니까 사람들도 적당히 있고요. 주변에 인프라가 좀 많습니다. 먹을 거라든가 번화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편이죠. 다만 희소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도 있고, 신축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가능해서 다주택자의 태클을 타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구축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구축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지역이든지 구축이 많기 때문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서울 어디 가나 구축은 정말 많기 때문에 선택 요소가 많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장단점입니다. 30년 연한 이상 된 아파트를 보여주고요. 그래야지 재건축이라는 거를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0년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구축에 비해 환경이 좋지 않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효과는 정말 탁월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상승을 하겠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대신에 가격이 좀 비싸요. 어느 시점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비싸지만 현금 흐름이 대단합니다. 투자로 들어가서 전세를 줄 수도 있고 월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다가 현금을 몰아서 갖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내가 직접 들어가서 몸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 MZ세대들은 젊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에다가 몰빵을 때려서 추후에 재건축이 일어나면은 가격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점도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소 7년 이상, 많으면 20년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많이 불편하다. 그리고 낙후된 지역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점도 이해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아파트를 선택을 했으니 이제 지역이나 임장을 좀 가시면 되는데, 항상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교통 호재, 두 번째는 인구 유입, 세 번째는 일자리 수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GTX A 노선부터 B 노선입니다. 대표적으로 GTX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고, 그 밖에도 제가 좋아하는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4호선 라인 등 여러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 GTX가 관통하는 지역들은 주요 도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역과 청량리, 이 삼성, 이 세 군데를 관통을 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을 지나는 곳 어디든 그 집이 대표가 될 수 있고, 그 지역에 대장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많으신 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초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굳이 지나지 않아도 한 정거장만 가서 갈아타서 서울로 이동을 한다. 그런 것도 정말 좋기 때문에 영상에서 많이 올려드렸고요. 이 점 참고하셔서 교통 호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X의 대장들은 집값 상승률이 작년에 가장 높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청량리는 10억을 넘었고 파주 운정신도시도 10억을 넘었습니다. 신축들이. 그렇기 때문에 집값 상승률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이 GTX를 A, B, C, D 말고도 EFG까지도 언급을 한 거 보니 사업이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동인구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크고요. 주택시장이 당연히 활성화가 되겠죠. 사고팔고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고 상가가 많아지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겠죠. 주택 임대 회전율이 증가합니다. 월세든 전세든 신혼부부든 젊은 사람들이든 중년부부는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도 같이 일어나게 되겠죠. 도시가 살아있다는 증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는 항상 보셔야 되는 거고 계속 빠져나간다고 해서 좋지 않은 동네가 아닙니다. 가격이 원래 비싼 동네, 즉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0만이 깨졌고 현재 970만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서울이 좋지 않느냐? 이게 아닙니다. 서울의 중위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버티지 못하고 이동하는 수요들이 많아진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자리 수요인데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지 사람들도 당연히 많아진다는 거고 교육 또한 환경이 좋아집니다. 학군이 좋다는 거고 주택 가격이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씀씀이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대한 활성화가 증가가 됩니다. 주택 가격이 비싸지고 임대 회전율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이 사람들 사회초년생들이면 한 명 한 명이 월세를 들어간다거나 또는 전세를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을 때 내가 다주택자 테크트리면 지역에 전세 하나의 집이 있으면 이 전세를 내놓고 전세금으로 다시 저는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회전율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인프라 구축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개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신입사원들이 몰려오고 취업에 성공을 해서 사람들이 돈을 쓰면 개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일자리 수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면 살기 좋은 환경은 자연스럽게 구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주택자들의 스탠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앞으로의 방향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무주택자분들 호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현재 상태 놓치지 마시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략 어디를 가야 되는지는 여러분들께 GTX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도권 광역화 얘기를 했고 1기 신도시 얘기도 했고 현금 흐름이 많으신 분들은 서울로 가시면 좋겠고요. 자본이 되지 않는다, 사회초년생이다, 돈이 많이 없다라고 하시면 경매를 이용해서 수도권 주요 지역에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주택자 영상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주택자의 스탠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